재료들이 엄청 많네요. 이거 하나씩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캘리그라피 하려면은 일단 도구들이 많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종이, 그리고 펜, 그리고 잉크는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리고선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 붓이라던가 뭐 스포이드, 자, 뭐 물통 뭐 이런 것도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종이인데 종이는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제가 뭐라고 한마디로 이걸 써라 저걸 써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많이 쓰는 연습용으로 많이 쓰는 거는 보통 제 파브리아노에서 나온 슈치라는 이런 스케치북, 네, 를 연습용으로 많이 쓰고 일반적인 A4 용지나 복사 용지 같은 경우는 잉크가 많이 들어가면은 번지기 때문에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잉크가 번지지 않으면서 너무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은 그런 적정한 가성비의 이런 파브리아노 스케치북을 연습용으로 많이 씁니다. 그 종이 그람 수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던데 이제 이 그람 수도 중요할까요? 이게 그람 수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안 번지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람 수가 작다고 해서 또 무조건 번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음, 종이를 어떻게 가공했느냐에 따라서 음, 그것이 번지느냐 안 번지느냐 이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꼭 그람 수만 무조건 보시고선 하시기보다는 한번 써보시고 그 또 음, 잉크에 따라서 어떤 잉크는 번지는데 어떤 잉크는 또 안 번지고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써보시고 아니면은 누군가가 이게 썼던 거를 네. 보셨으면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선 참고해서 음,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거는 연습용으로는 그래서 파브리아노 무난하게 네. 많이 씁니다. 무난하게 많이 쓰고 그리고 해외 그 종이 수입 종이들을 주로 또 많이 쓰는데 음, 지금 제가 갖고 온 거는 아르쉐라는 종이에요. 네. 아르쉐라는 종이도 지금 화면으로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질감이 살짝 있고 이것도 굉장히 그람 수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크진 않지만 그래도 번지지 않고 되게 다양한 그런 스트로크를 표현할 수 있어서 많이 씁니다. 네, 그리고 이런 메이커 용지 외에도 국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해외에 보시면은 핸드메이드 종이들을 만들어서 파는 메이커들이 또 있어요. 그 중에서 좀 유명한 것이 인도의 카디 지방에서 만드는 그래서 음, 카디 용지, 카디지도 많이 씁니다. 종이가 되게 약간 천같이 결이 있네요. 네네, 결도 살아있고, 그리고 테두리, 이 데클 아, 엣지라고 하는 이 울퉁불퉁한 테두리도 되게 자연스럽게 살아있어서, 네. 이 느낌 좋아하시는 분은 또 이걸 또 많이 씁니다. 좋은 것 같아요. 네. 되게 진짜 천 같은 약간 종이에서 느껴지는 질감이 아니어서.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울퉁불퉁한 그런 텍스처가 있기 때문에, 좀 거친 느낌의 글씨를 좀 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또 이런 종이 쓰시면은 네. 효과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것은 잉크인데, 잉크도 너무 종류가 많죠. 너무 많아서, 음, 어떻게 뭘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몽블랑이라든가 이런 고가의 잉크를 쓰면은 물론 좋겠지만, 또 잉크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면은, 너무 또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저희가 연습용으로 특히 많이 쓰는 거는 요 펠리칸 음, 잉크 많이 씁니다. 펠리칸 400이라는 잉크 네. 많이 씁니다. 요거 만년필에도 워낙 많이 쓰는 잉크죠. 네, 그래서 원래 만년필 잉크고, 네. 근데 만년필 잉크는 그 만년필의 특성상 그 피드가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좀 어떤 잉크는 좀 흐름이 좋게 하기 위해서 종이에다가 막상 대면은 좀 번짐이 있는 그런 잉크도 있을 수 음, 있어요. 그래서 만년필 잉크라고 해서 다 가능한 건 아니고 한 번씩 그것도 테스트를 해보면서 음,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것이 월넛이라는 잉크인데요. 월넛이라는 잉크는 지금은 이렇게 제가 병으로 액상으로 가져왔지만 원래는 이렇게 분말 형태로 되어 있어요. 분말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어서 물에다가 녹이면 이렇게 갈색빛이 나는 음. 잉크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색 진짜 예쁘던데요? 네, 또 워낙 또 자연스러운 갈색, 네. 인공적으로 만들기 힘든 맞아요. 그런 갈색들이 있어서 이 느낌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좋아하세요. 음,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것이 물감을 또 많이 써요. 어, 잉크를 저희가 색깔별로 다 구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내고 싶다.
네. 그러면은 주로 물감을 가지고선 음. 저희가 글씨를 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과슈 과슈 같은 물감. 경우는 이런 색깔 있는 네. 이런 색깔 있는 종이에다가 할 때는 불투명한 어. 과슈를 많이 쓰고, 그렇지 않고 보통 수채 용지에다가 저희가 작업할 때는 네. 일반 수채화 물감도 많이 쓰고. 수채화 물감, 뭐 가슈 물감, 아크릴 물감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 물감들이 차이가 어떻게 있어요? 일단 아크릴과 수채화 물감의 차이를 설명드리자면, 아크릴 물감 같은 경우는 쓰고 나서 건조가 되면 네. 그 플라스틱 같은 그 피막이 형성이 돼요. 그래가지고 아크릴 물감을 캘리그라피에다 잘 쓰진 않아요. 왜냐하면 펜 관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굳어버리거나 네, 굳어버리면 이러면. 그것이 네네. 또 쓰기가 어렵고, 팔레트에다가 그 녹여서 쓸 때도 금방 또 마르기 때문에 잘 쓰지 않고 보통은 일반 수채화 물감이나 과슈를 과슈. 많이 쓰는데, 수채화 물감하고 과슈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은, 과슈는 일단 투명도가 네. 수채화 물감보다는 더 불투명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더 진한 글씨 아니면 뭔가 색깔 있는 종이에다 쓸 때 뒤에 있는 밑색이 비쳐나오면 안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과슈를 쓰고, 상관없으면 좀 더 부드럽고 연한 글씨를 쓰고 싶으면은 수채 물감을 쓰고 이렇게 씁니다. 발색 자체는 같은 색이라고 봤을 때 과슈가 더 훨씬, 쨍하게 이렇게 나오는 그쵸. 거군요. 발색의 과슈가 훨씬 좋죠. 음. 그리고 또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펜인데요. 펜.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보통은 펜촉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저희는 이제 닙이라고 부릅니다. 요 닙인데, 닙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끝에가 사각형으로 네모나게 생긴 이 형태는 스퀘어 닙 혹은 브로드 닙이라고 부르고, 또 하나는 끝에 이렇게 뾰족한 닙이 있어요. 이거는 포인티드 닙, 그냥 우리말로는 뾰족립 이렇게 부릅니다. 네, 보통은 이렇게 뾰족립이라고 하는 형태를 많이 보셨을 거고, 이 브로드닙은 생소하실 텐데, 이탈릭이나 고딕 같은 폭이 있는 글씨를 쓰실 때는 주로 이 브로드닙을 씁니다. 또 닙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펜대가 필요하겠죠. 저희는 닙 홀더라고 부르는데, 이 펜대 앞에 닙을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서 저희는 씁니다. 포인티드 닙 같은 경우는 좀 더 특별한 펜대를 쓰는데요. 이렇게 펜대 끝에 금속으로 플랜지라고 불리우는 이 부품이 달려있는 이런 오블리크 펜대를 사용을 합니다. 닙을 꽂으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요. 보통 포인티드 닙을 사용하는 서체들은 기울기가 경사가 많이 져있는 글씨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오블리크 펜대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아까 그 카퍼 플레이트 칠할 때 쓴다는 그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카퍼 플레이트의 그 기울기에 맞춰서 이 펜대가 제작이 되거든요. 이 펜대를 딱 종이에 맞게 딱 잡으시면 이제 그 기울기가 정확하게 55도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도구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이 붓입니다. 붓. 보통 디펜이라고 하시면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디펜이니까 당연히 그냥 잉크에다가 푹 찍어서 쓰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물론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그렇게 쓰시는 경우에는 단 요 립 끝에 잉크들이 많이 묻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방지하시려면은 요 붓으로 잉크를 찍은 다음에 요 립을 보시면 이 위쪽에 금속으로 레저보아라고 하는 부품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은 레저보아랑 립 사이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 이 빈 공간에다가 붓으로 찍은 잉크를 싹싹싹 채워주시면 여기 끝에 립 끝을 오염시키지 않고 바로 이제 글씨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감 같은 거 쓸 때에도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붓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보통 잉크뿐만 아니라 팔레트나 그런 거기다가도
쓰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음. 이렇게 하면 또 좋은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색깔의 그 변화를 주실 때 아. 매번 잉크를 예를 들어 물감이죠. 네. 물감을 채워넣을 때 다른 물감을 채워넣으면 자연스러운 색깔 변화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펜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볼펜을 잡으실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잡으시냐면 이렇게 잡고 쓰세요. 뭐냐면 이 볼펜이 요 손바닥 방향을 향하도록 잡으시고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보통 일상생활에서 쓰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캘리그라피를 하실 때는 요 방향을 조금 더 이렇게 잡고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펜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쓰면은 이 닙이 그리는 획이 이쪽 방향으로 그려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되면 글씨를 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쓰셔야지 네, 세로 획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펜대가 팔 방향이랑 거의 평행하게 되도록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볼펜을 이렇게 잡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영문 캘리 들어오시기에 굉장히 최적화된 그립을 갖고 계시는 거죠. 작가님이 펼쳐주신 재료들 보니까 지금 신기한 게 더 있어가지고 제가 더 소개를 부탁드렸어요.